최근 증시는 4월 들어서면서부터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라고 보면 전고점에서 한 10%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하락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 30% 이상 떨어져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번 조정이 조정에 그칠 건지 아니면 하락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의 끝자락에 가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흐름이 강세장의 한계점에 달해서 떨어지는 조정인 것인지, 또는 이런 조정이 오랫동안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이미 4월 들어서면서부터 전반적으로 2분기가 되겠죠?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조정 구간을 겪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시라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경우는 없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이런 조정을 겪으면서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다만 현재 증시의 가격 프라이싱을 보게 되면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의 조정폭도 일부분이 있지만, 최근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진 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또 크게 꽤나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유가의 움직임은 딱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즉, 빠르게 증시 안정세를 되찾을 여지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단에서의 경기 침체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금융시장의 멜트업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죠. 이런 증시 과열 현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번 반복되던 패턴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증시가 오르는데 무슨 침체냐 하시는데, 원래 그래요. 침체가 임박하기 전까지도 증시는 계속 상승 국면을 이어가는 게 과거 흐름이었어요. 지난 유동성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와 달리 상당히 조금 여유로운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당장 4월달 실업률이 급등하는 조건만 아니라면 이번 증시의 조정은 사실 가격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보기 조금 어렵고, 물론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죠. 다만 매크로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중동 리스크를 제외하고 증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변곡점을 꼽자면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의 추이가 되겠죠. 4월 17일 기준으로 3조 3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수요일 기준이니까 보시게 되면 지난주 3조 6천억 정도 수준에서 급감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늘어난 게 TGA 계정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9,3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죠. 다만 이 연준이 매주 금요일날 발표하게 되는 대차대조표 이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TGA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이 요거죠. 매일 우리가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는지 또는 TGA의 계정이 증가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4월 17일 보시게 되면 9,299억 달러가 TGA 계정으로 잡혔습니다. 하루 전 4월 16일 9,060억 달러에서 대략 230억 달러가 더 증가한 것이죠.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렇게 늘고 있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은 빠르게 줄고 TGA 계정은 빠르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게 되니 결국에는 세수가 세금 납부로 인해서 지급준비금이 줄면서 유동성 충격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TGA 계정은 분기말 목표 잔고가 7,500억 달러였거든요. 그 수준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다. 결국엔 다시 시장에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그 폼이, 그 여유가 상당히 축적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뭐예요? 증시 반등의 모멘텀, 유동성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TGA 계정이 감소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로나 연준의 대차지표로 보게 되면 일주 단위니까 디테일하게 적응을 하기 어려우니 이 매일 단위로 발표가 되는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줄어드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또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증시 반대의 모멘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 지금 최근의 지출 내역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채권의 이자 지급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은 게 지금 사회보장에 납부하는 게 18% 정도니까
그거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게 채권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높은 이자를 재무부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증시는 실물단에서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증시 과열 현상은 다시 나타날 거고, 이렇게 축적된 TGA 계정이 다시금 언제든 재정 지출로 시장에 풀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살펴보면서 증시의 조정 기간을 잘 대응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3월달 102.4로 집계가 되면서 전달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결국에는 실물단에서의 경기 부담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2.2% 하락한 위치고 계속해서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로 보게 되시면 3월달 0.91로 지난달보다도 더 하락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과거 비교를 해보더라도 낮은 레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동행지수는 보시게 되면 3월달 112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게 전월비 뚜렷하게 하락세가 나타나면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을 하죠. 그리고 경기 동행지수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지금 차이 보시면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타났는데, 경기 선행지수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경기 동행지수 상승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다가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경기 선행지수가 전년 대비 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 권역에 위치했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마당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로는 ISM의 제조 PMI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이 경기 선행지수가 YY 변화율이고, 파란 선이 ISM 제조 PMI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서니까 함께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죠. 따라서 S&P 500 추정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경기 동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모두 이렇게 수렴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행지수, 그 다음에 S&P 500 포워드 어닝이 모두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 말씀드릴 때 보셨듯이 이게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MOM 변화가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렇게 놀랐을 때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돌아섰다, 이런 보도도 많이 쏟아졌습니다만, 제가 다시 하락 추세로 떨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3월달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아래쪽 그래프 경기 동행지수는 여전히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YY 변화율과 S&P 500의 포워드 어닝의 상관관계,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구간, 플러스로 위치한 구간에서의 디커플링이 나타났을 때 매번 경기 침체 직전에 이런 패턴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게 트럭 물류 고용 데이터죠.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이 간극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럭 물류 고용은 전체 고용의 선행지표고, 임시직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 따라서 실업률 급등을 사전에 먼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 추정 실적을 비교해보면 항공물류와 S&P 500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디커플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엔 실물 경기에서의 부담과 위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4년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지 않지만 GDP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위치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T 버블 때랑 유사하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3월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은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건축 허가가 부진한 부분, 소비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하고 ISM 신규 주문의 줄어든 부분이 주도를 했습니다. 세부 항목들 보시게 되면 제조업 평균 시간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장기 추세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하락 국면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마찬가지고요. S&P 500 정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 소비자 기대지수도 올라가다 다시 재차 반락하는 모습이죠. 건축 허가도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ISM 제조업 신규 주문도 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 국면으로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경기 선행 지수가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 요인을 받을 만한 그런 디테일 데이터는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볼드 처리한 부분이 비중이 높은 부분인데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 ISM 신규 주문, 소비자 기대 지수 부분이 좀 비중이 높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선행 지수가 글쎄 딱히 지금 뚜렷하게 상방 압력을 받을 만한 요인이라고 해석되기에는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말고 OECD에서도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MOM 변화율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월달 이어서 3월달에도 상승 변화율이 0.16%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쭉 떨어지다 오르다 다시 떨어지면서 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고 봤지만 재차 개정이 되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2월달 이후 3월달까지도 플랫하게 동일한 데이터가 나왔고 이게 이제 뭐 하방으로 흘러갈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경기 동행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필라델피아 연은 또한 있는데 2월달 3개월 변화율로 놓고 봤을 때 상승한 주가 43주, 하락은 3주, 변함 없음은 4개 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과 하락 비율로 나타낸 지수가 80으로 떨어졌고요. 원래가 1월달이 대체 다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주가 이제 대등하게 변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하락하는 주가 더 많아진다.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1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데이터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 이유를 추정하는 방식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해서 다시 산정을 하게 되니까 지금 1월 달 상승하는 주로만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데이터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데이터에서도 여전히 변화율이 하락하는 주가 더 점차 늘어나고 있죠. 원래 상승 49, 하락 1이었는데 상승 43, 하락 3, 변화 없음 4개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거를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낮았다가 좋아졌다가 조금 나쁜 이런 모습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참 이때 상당히 어이없는 이런 개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미국 OECD 경기선행지수의 변화율 사실 2월달하고 변화 없는 정도로 플랫하게 누웠습니다. 뭐 상방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앞으로 또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경기선행지수 3월달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경기 동행지수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은 점차 더 벌어지고 있고요. 어디까지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실물단에서의 경기 침체 뷰를 갖고 있습니다. 실물단에서 무너지고 금리 하락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 유동성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과거 대비 아직은 여유로운 수준이다라고 줄곧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충격은 침체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증시의 조정 국면이 유동성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조정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 실물단에서 경기 침체로 판단할 만한 매크로 환경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4월달 고용 발표 때 3월달 데이터가 갑자기 실업률이 치솟는 걸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 조정은 일시적인 구간에 그칠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게 지속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강세장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과열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차이점을 갖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실물단에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오늘 경기선행지수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아직은 데이터들이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팔로우를 하면서 다양한 지표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서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설 만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렇게 나왔다고 또 그때그때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죠. 과거 트렌드한 그 모습대로 계속 실물 경기는 악화되고 위축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고 점차 그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져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달라진 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